안녕하십니까, 조나탄입니다. 오늘은 조금 깁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AI 관련한 글쓰기 과연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저한테 최근에 달리고 있는 댓글이나 스레드에서 요거 관련해서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거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AI 글쓰기가 정말 괜찮은 건지 제 생각도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랑 이런 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글쓰기 말고 그림 같은 경우에도 뭐 만화 그리는 사람이라거나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AI가 사진 그런 만화를 엄청나게 정교하게 그림도 그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글쓰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가들이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이 담긴 것들을 글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AI가 써주는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지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뭔가 바라기는 힘든 세상이잖아요. AI가 정말 어디까지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파고드는지 무서울 정도인데 그러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금 이런 AI를 활용하는 게 어느 정도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포함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 이런 거를 쭉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댓글에 저한테 달렸던 것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블로거로 활동을 했죠. 예전에 블로그를 안 할 때에는 당연히 광고에 대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광고도 해야 돼요. 그 대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블로그에 글도 써줘야 되고 이 유튜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려는 사람은 광고를 받고 홍보를 하는 게 당연한 시장의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며칠 전에 제가 강릉 여행 숙소 이거를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체험단으로 갔다 왔단 말이죠. 그래서 주된 내용은 체험단 관련된 게 아닌데 일단은 체험단이 별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셔가지고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일단 읽어볼게요. 체험단 자체가 돈을 받고 광고하는 거라서 블로그의 수준을 떨어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체험단도 다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지 정보가 넘치는 블로그가 된다. AI 글보다 더 블로그를 망치는 게 체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딱 보고 체험단이나 광고도 네이버에서 심하기는 한데 그래도 AI가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체험단 시장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커져 있고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블로거라면 수준을 떨어지지 않게 받은 서비스만큼 글을 쓰는 것이 맞다. 없어지지 않는 이상이라면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시장이 망가진다면서 저처럼 몇 년 동안 체험단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만 손해본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요.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고 글이다. 검색창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는 전부 광고글. 맞습니다. 지금은 블로그 광고글을 다 밀어내고 네이버가 쇼핑몰처럼 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 광고글들 때문에 일반 블로그 글까지 검색창에 밀려서 홈판만 노리는 상황입니다. 요거도 그럴싸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수 업체들이 망해가듯이 블로그 대행사들도 많이 힘들 겁니다. 지수 업체들이 지금 망해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대행사들도 제가 뭐 대행사를 아는 게 아니라 가지고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그런 블로거들이 죽어나고 있고 정보글을 쓰는 블로거들은 애드포스트가 대박나고 있다. 시대가 변했다. 애드포스트, 스마트 스토어, 쇼핑 커넥트로 해야 된다. 쇼핑몰로 바뀌고 있는 네이버에서 네이버가 블로거에게 블로거만 수익 남는 광고글을 허용할까요? 네이버가 업체들한테 돈 받고 광고를 뿌려줄까요? 애드포스트 단가가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광고 업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네이버가 폐쇄적으로 가는 거다. 협찬받는 블로거들을 보니까 조회수가 완전 박살났던데요. 시대를 못 따라가면 신규 진입자들한테 밀리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딱 보고 그냥 든 생각이 가끔씩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게 나도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내 말이 맞다라는 거를 전제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반박을 다 하고 싶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부는 동의를 하는 것도 있는데
전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괜히 반박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고정관념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면 살수록 그 인생에 뭔가의 경험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걸 경험하게 되면은 기존의 뭔가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화내고 불만 표출해봤자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 하시고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글 쓰면은 제가 봤을 때 한 200자에서 300장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나는 포스팅을 하나 더 하겠다 이렇게 남기니까 갑자기 이번 달 에드포스트가 43만 원 나왔는데요. 에드포스트 43만 원 나오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많이 나왔다고 자랑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댓글을 달았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방향 제가 잘못 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나요? 아 이것도 내가 댓글 글 많이 달았네. 포스팅 하나 더 했어야 됐는데 6개월에서 이번 달 에드포스트 43만 원 벌고 지금 자랑도 하시고 너는 잘못됐다 이런 논리인가요? 너는 협찬을 받으니까 시대를 못 따라가고 신규 진입자한테 밀린다라고도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놨어요. 그래서 와 이거 충고 감사하다. 그래 팩폭으로 나 두들겨 맞았다. 방향성도 다르고요. 에드포스트 님보다 못 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 해야 될까? AI 글 체험단으로 그런 광고가 글이 판치는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 네이버에서 그나마 최근에 그래도 내돈내산 블로그를 따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일한 그 이점을 더 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안 하기도 합니다. 광고 글이 많고 실제로 나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는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유튜브나 AI한테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부 주제만큼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일본을 갔어. 일본 가서 뭐 지하철을 탔는데 그런 교통카드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에 대해서 또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AI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면 AI가 그거를 긁어서 사용을 하긴 하겠지. 인용을 하거나 참고를 할 텐데 그런 정말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이 담긴 글을 쓸 수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냥 단순히 정보성으로 어떤 제품을 소개하거나 이런 1차원적인 것들은 AI가 대체를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댓글에서 뭔가에 대해서 틱틱대거나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강하게 남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대응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반박을 해봤자 더 난리를 치거든요. 그 악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내가 댓글을 읽고 시간을 소비하는 그때 차라리 나는 다른 거를 하겠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최근에 뭔가 블로그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불만을 넘어서서 너 그러면은 당장 블로그 때려쳐. 블로그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뇌에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글을 싸제끼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누가 틀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욕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왜 자기 자랑을 하시나요? 에드포스트 43만 원 버는 거 저는 누가 에드포스트 얼마 벌든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닉네임은 가릴게요. 그 스레드와 블로그 중에서 어느 게 더 키우기 힘들까라는 글을 쓰셨는데 여기 보면은 나는 블로그 3,000명 이상까지 키워봤다. 이게 일방문자 3,000명 이상을 해본 것 같아요. 영향력은 스레드가 훨씬 더 센 것 같고 블로그는 AI에 먹혀서 양질의 정보는 수면 위로 나오지 않는다. 스레드도 빨리 키우고 싶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요것만 봤을 때도 일단은 얘기할 거리가 많은데 블로그를 일반문자 3,000명 이상까지 키운 거는 그래도 대단한 거죠. 이게 아무나 1,000명 이상 찍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특히 초보자분들이나 한 6개월, 1년 정도 해야지 겨우겨우 2,000명 이상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뭐 물론 잠깐 뭔가 반짝 떠가지고 이렇게 뜨는 경우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3,00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려면 저도 지금 보세요. 이제 2,000명 허덕이다가 겨우겨우 다포해가지고 다시 3,000 정도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만큼 힘든 정도다. 영향력 같은 경우는 스레드에서 글이 한번 터지면 조회수가 5만이나 10만 이상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 대신에 글이 3일 정도 지나면 아예 노출이 안 되고 반짝 떴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처럼 글을 길게 쓰거나 뭔가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플랫폼이다. 자영업자나 아니면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글들을 쓸 때에는 폭발력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키우기 힘들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블로그가 더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레드는 동글만 써도 어떤 거는 갑자기 빵빵 떠가지고 팔로워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는 진짜 뭐라 해야 될까? 공부해야 될 것들도 많고 금치거라던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 조회수의 한계에 막힐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블로그가 더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레드를 안 해봤으면은 제가 이런 말을 못하죠. 나름 저도 스레드에 글을 한동안 썼었고 지금은 팔로워가 2,000명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2,100명인데 인스타그램에 친구들을 안 데리고 오고 제가 한 300명인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는 만들었는데 블로그 하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달았는데 왜 AI의 글이 양질의 글이 아니냐라고 딱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 지금 첫 마디를 보고 일단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게 무조건 다 쓰레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구글에서도 AI의 활용을 가능하다고 했다. 그동안 돈을 받고 협찬받은 글들이 진짜 정보 없는 글들이었죠. 이거를 딱 보고 야 이거 아까 전에 저한테 댓글 다신 분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그런 광고글 돈 받고 협찬을 받은 글들이 오히려 정보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한두 명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오히려 이렇게 뭔가 광고에 대해서 훨씬 더 안 좋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거를 이번에 한번 배웠습니다. 검색 네이버에서 구글로 넘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고성 글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협찬, 체험단 등등 정보는 없고 홍보만 있는 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다. 야,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내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도 계속 그 생산자의 입장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광고를 가끔씩 받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전부 다 CPA 상품 판매나 광고 글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맛집이나 아니면 내돈내산으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두 개 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 광고가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애매하고 AI의 글이 근데 또 양질의 글이라고 하기에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 글 쓰신 분이 딱 요 댓글을 달았어요.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없이 AI가 단순히 나열해 놓은 것들을 퍼다 나르는 게 양질의 글이냐. 요거도 핵심 전곡을 찌르는 말이다. AI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자신의 주관 및 의견을 피력하는 글이 양질이지 AI에 의존해서 글을 퍼나르는 거는 양질의 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제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I가 만들어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퍼나른 글이 많아서 트래픽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일단 광고 이야기를 제외하고 지금 순수 AI 관련된 것만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90% 이상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건 네이버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요. 네이버를 떠나는 사람 중에서 협찬글, 광고글로 인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꽤 많다.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 검색 잘 안 합니다. 요즘에 스레드나 이런 데서 맛집 검색하면 훨씬 더 좋은 정보가 많아요. 그런 쓰레기 광고글이 정보성 글인 양 네이버 1면을 차지하니까 다들 구글로 갔죠.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얼마나 심했으면 정부 차원에서 광고 문구에 대한 정책이 나왔을까요? AI 글 중에서
저품질 글을 해결하는 건 이제 시작합니다. 쓰레기 협찬글, 체험단글, 광고글은 몇십 년째 문제였는데 이제 해결 중인 거고요. 네이버가 잘하면 안 망할 거고 못하면 구글한테 잡아먹히겠죠. 구글한테 잡아먹히면 검색 시장에서 철수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자체 플랫폼 점유율이 높은 나라인데 계속 유지할지는 지켜봐야죠. 네이버에 정보글 없던 건 몇십 년 됐다. 정보글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정보글 열심히 쓰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지금 AI 글 때문이 아니라요. 네이버가 해결해야 할 문제. 저도 정보 찾을 때는 구글 이용합니다. 애매합니다. 뭔가 애매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걸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각자만의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어떤 거는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건 아닌데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왜 AI 글이 무조건 양질의 글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분은 딱 논리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시네요.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가 망하든 뭘 하든 관심 없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약 4에서 5년간 해오면서 정보글이 없는지 몇십 년이라는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거의 내가 쓴 댓글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 2, 3년 안에 양질의 글을 써주시는 분이 급격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구글한테 잡아먹힌 지 오래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이버가 망하든 뭘 하든 관심 없다는 거는 저는 네이버 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월급을 구글과 네이버에서 받기 때문에 망하면 안 돼요.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그 여러 글들 중에서 이 네이버의 지금 가장 치명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 1순위는 그냥 AI 쓰레기 글들이 많은 거고 그 다음이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는 비중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광고 글이 일단은 네이버를 망치는 1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제가 하는 입장에서 뭔가 반박을 하기도 어렵고 좀 안타깝다. 그리고 그런 광고를 받을 수 있으려면 결국은 블로그를 어느 정도 키우거나 인플루언서거나 아니면 키워드에 어쨌건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광고를 결국은 받잖아요. 원고료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느끼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조회수가 한 4, 5천대 나왔을 때는 원고료 건들 제한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직장인일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오면은 거의 가지를 않는단 말이죠. 뭔가 원고료가 5만 원, 3만 원 이런 경우는 제가 잘 안 가고요. 내가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가려면은 방문할 때 내가 들어가는 소요 시간이나 거마비라고 하죠. 버스비나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타야 되거나 이런 돈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10만 원이나 그 이상을 안 받으면 이게 오히려 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웬만하면 잘 안 가고 정말 요 정도는 갈만하다 싶은 것만 제가 선별해서 가다 보니까 거의 뭐 한 2달에 한두 개, 한 달에 한 개 요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블로그에 대한 글 쓰는 거에 광고 단가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보다 훨씬 더 적다. 경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업체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 업체에서 돈을 원고료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행이나 다른 블로거들은 다른 주제를 쓰게 되면은 상품을 그냥 단순히 받는다거나 아니면 원고료라고 해봤자 많아봤자 1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드리는 사진 정말 열심히 찍고 포스팅하는 거에 비해서 돈을 버는 게 정말 어렵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요. 물론 본인의 몸값을 높여가지고 블로그에서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봤을 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료로 어디 협찬을 받는다거나 광고에 대한 얘기를 제가 거의 하지 않는 편인데 이런 댓글이나 서로 토론하는 것들을 보고 이 블로그가 네이버가 정말 뭔가 씁쓸하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광고가 이미 판을 치는 것도 맞고 그렇다고 또 구글처럼 AI에 대한 글을 뭔가 지금은 구글에서 AI 영상들 전부 다 잘라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계속 답답한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전 아직까지는 유튜버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블로거라고 불리는 게 좋거든요. 아, 저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러면은 영향력은 유튜브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전업 블로거 도전자로서 디지털 노가다 도전자로서 블로거라고 불리는 게 아직까지 좋다. 광고를 많이 받아서 돈을 왕창 벌고 싶은데 뭐 그 정도까지 되는 아직 수준도 아니고 적당하게 받으면서 제가 정말 정보성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아, 내가 여행 경험을 뭔가를 썼을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여행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2023년도부터 아직까지 제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다 사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체험단을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로 하는 정도인데 뭐 그 비율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이런 광고 시장이 과연 어떻게 변해야 될까, 네이버에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